쨍그랑. 식탁 위 사기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런 소 우도리가 뜬금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 정성스레 차려진 밥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방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놈의 소가 미쳤나? 15년을 키웠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박도석 할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할아버지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강수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도리는 물러서지 않고 강수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소의 까만 눈동자에는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그 눈빛. 평소와 달리 과격해진 소의 행동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안개가 자욱한 이른 새벽, 박도석 할아버지의 집 뒤편 외양간에서 우도리가 긴 하품을 했습니다. 15년 전 아직 송아지였을 때부터 할아버지 곁에 있었던 누런소 우도리는 이 농가의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우도리에게 먹이를 주고 등을 쓰다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우도리 잘 잤나?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 박도석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우도리의 커다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도리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우도리는 그저 가축이 아니라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어요. 함께한 세월이 쌓이며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의 외아들인 박우현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시골로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 강수지는 겉으로 보기에 효심이 깊고 부지런한 여성이었지요. 수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집안일도 틈틈이 도왔습니다. 아버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된장찌개에 방금 밭에서 딴 열무김치를 준비했답니다. 강수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상냥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며느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고맙구나, 수지야. 너 덕분에 늙은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뒤편 마당에서는 우도리가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는 강수지가 외양간에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꼬리를 흔들던 우도리였지만 요즘은 왠지 모르게 며느리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강수지가 외양간에 다가갈 때마다 몸을 뒤로 빼고 불안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녀석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가가면 자꾸 피하네요. 강수지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도리의 직감은 사람보다 예민했습니다. 강수지의 겉모습과 달리 내면에 숨겨진 어떤 것을 감지한 건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도석 할아버지네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사는 노인네라고요. 특히 강수지는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시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공손했지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지 씨는 정말 효부의 표본이에요.
시아버지를 저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지요. 이웃집 할머니의 말에 강수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박우현은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만 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지요.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드셨죠? 내일은 제가 일찍 나가서 논둑 정리를 마저 할게요. 그래, 우현아. 너 덕분에 이 늙은이가 편하게 지낸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강수지는 남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2천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차갑고 위협적인 메시지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수지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도박에 빠진 지 몇 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 몰래 빚을 져가며 도박을 계속했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돌이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외양간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다가올 불길한 일을 예감한 듯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수지의 어두운 실루엣을 바라보며 우돌이의 눈빛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비 오는 밤, 강수지는 창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숫자 2억 원은 그녀에게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도박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시골 생활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작은 일탈이었죠. 하지만 어느새 그것은 그녀의 삶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강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 박우현은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잠드는 단순한 생활을 반복했지요. 강수지는 그런 남편 앞에서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강수지가 도박에 발을 들인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마을 친구의 소개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가입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승리로 맛본 짜릿함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지요. 이제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몰래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가끔 이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5천만 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대출 앱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한도는 모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보험 서류에 닿았습니다. 2년 전 강수지는 시아버지, 박도석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시아버지를 위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장 연수가 다 찼어. 만약에 강수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고사의 경우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부분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불현듯 그녀의 뇌리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사고사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노인들의 사고가 종종 일어났죠. 음식에 무언가를 섞는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강수지는 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라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지만 도박사들의 위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번뿐이야. 그 후엔 다시는 도박 같은 건 안 할 거야. 그녀는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마치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지는 평소와 같이 일어나 시아버지를 위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관절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걱정됐어요. 강수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관심에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강수지의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빚쟁이들의 위협과 2억 원이라는 숫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우돌이는 그날도 외양간에서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강수지가 외양간에 다가가자 우돌이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강수지의 변화를 감지한 것일까요? 이놈의 소가 요즘 왜 이런지. 시끄러워. 강수지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돌이에게도 친절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수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독약 종류와 증상, 발견 가능성까지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3일만 참자. 3일 후면 모든 게 끝나. 강수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죄책감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외양간에서는 우돌이가 불안하게 땅을 긁고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본능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우돌이로서는 위험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수지는 이튿날부터 시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시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에 맞춰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변화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돌이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돌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농가의 아침은 동물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달들이 울고 개가 짖고 우돌이도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우돌이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가 외양간 문을 열자 우돌이는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주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우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우리 우돌이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자. 아침 먹고 들판 한 바퀴 돌까.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우돌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응답했습니다.
15년간의 교감은 말이 필요 없었죠. 하지만 강수지가 외양간 근처에 다가오자 우도리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몸을 뒤로 빼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또 그러네요. 아버님, 우도리가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수지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우도리가 원래는 사람을 좋아하는 녀석인데 요즘 왜 이런지.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우도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도리는 할아버지의 손길에는 기분 좋게 반응했지만 눈은 계속해서 강수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주인과 그 가족들의 변화는 더욱 예민하게 느낍니다. 우도리는 강수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따뜻한 기운과 지금의 차가운 기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며칠 후 강수지는 마을 장터에 다녀오며 평소에는 사지 않던 특별한 약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것들을 자신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독약 제조법대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일 거야. 강수지는 중얼거리며 약초들을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우도리는 그날 밤부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외양간 문을 계속 들이받으며 크게 울었습니다. 평소에는 밤이면 조용히 잠들던 우도리의 이러한 행동에 바구현이 잠에서 깨어 외양간으로 나갔습니다. 우도리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바구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우도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바구현은 우도리를 달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가 왜 저러는 거야?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바구현이 침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강수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가 봐요. 동물들은 기압 변화에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강수지의 대답에 바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도리의 행동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지는 평소보다 더 공을 들여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고향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들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의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정성껏 준비했어요. 몸보신도 되고 입맛도 돋을 것 같아서요. 강수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찌개에 조금 전 몰래 넣은 약초들이 할아버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번의 식사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간 계속되면 결국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위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사하며 식사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우도리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도 한 듯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도리가 왜 저러지? 가서 한번 봐야겠네.
할아버지가 일어서려 하자 강수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아버님은 식사 준비 다 됐으니 앉아 계세요. 강수지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자 우돌이는 더욱 크게 울며 강수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의도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이 못된 소야. 내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지. 강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우돌이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우돌이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강수지는 더 이상 우돌이를 달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돌이가 좀 안정되지 않네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강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찌개가 담긴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가져가려던 그 순간 갑자기 집 안으로 우돌이가 뛰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던 우돌이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우돌이는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의 모든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찌개 그릇이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우돌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할아버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강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계획은 우돌이에 의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우돌이의 돌발 행동으로 식탁이 엉망이 된 후 집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우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함께 지내면서 우돌이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소가 미쳤나? 어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이렇게 망쳐놓고. 할아버지의 호통에도 우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지를 향해 경계하는 눈빛을 더욱 강하게 보냈죠. 마치 내가 너의 계획을 막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강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바로 치우고 다시 준비할게요. 강수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우돌이가 자신의 의도를 알아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우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로부터 우돌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강수지는 교묘하게 상황을 꾸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우돌이가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식탁을 엎어버렸어요. 아버님이 식사하시려던 참이었는데 박우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우돌이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돌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박우현은 외양간으로 가서 우돌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돌이는 평소보다 흥분된 상태였고 계속해서 불안한 듯 서성였습니다. 박우현은 우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달래주었습니다. 왜 그랬어, 우돌이야?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돌이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박우현은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가 일시적으로 불안해진 것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두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도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외양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약초들을 구입해 와서 더욱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소 때문에 계획이 망쳐지다니. 강수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2억 원의 빚을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을 끓였습니다. 죽 안에 독성 약초를 넣으면 그 맛이 쉽게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영양죽을 준비했어요. 요즘 아버님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보양식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강수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 외양간 문을 단단히 잠가두었기 때문에 우도리가 방해할 걱정은 없었습니다. 고맙구나, 수지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늙은이가 복받은 거지. 할아버지의 말에 강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면에서는 죄책감이 일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들은 이미 이 집의 주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외양간 쪽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도리가 외양간 문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자 우도리는 더욱 격렬하게 몸을 부딪혔고 그 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녀석이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박도석 할아버지가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수지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가서 볼게요. 아버님은 식사 먼저 하세요. 강수지가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외양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도리는 자신의 몸을 외양간 문과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미 몸 여러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우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자신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우도리야, 그만해. 이놈아, 왜 이러는 거야? 박도석 할아버지가 외양간 문을 열고 우도리에게 다가갔지만 우도리는 계속해서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거대한 소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마을 수의사를 불러와. 할아버지가 강수지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수지는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었지만 내심으로는 우도리가 이대로 죽어버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가 없다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수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도리의 광기 어린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외양간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우도리의 몸에는 여러 상처가 생겼습니다. 결국 수의사가 진정제를 놓아 우도리를 진정시켰지만 이미 외양간은 많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봤네요. 소가 이렇게 자해 행동을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수의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우도리가 어제부터 이상하게 굴더니. 수의사는 우도리의 상태를 살펴본 후 일단 며칠간 안정을 취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먹이에 문제가 있는지,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수의사가 떠난 후 박도석 할아버지는 외양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도리는 진정제 효과로 얌전히 누워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수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소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강수지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동물도 나이가 들면 이상 행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강수지의 말에 박도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도리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강수지는 두 번째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간 것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도리가 계속 방해한다면 우도리부터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석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우도리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제 효과가 떨어진 우도리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 여러 곳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피로 얼룩진 외양간 바닥은 어제의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도리야, 괜찮니? 왜 그랬어? 할아버지의 손이 조심스럽게 우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도리는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말을 알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우도리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소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우도리야.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 우도리는 고개를 들어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도리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집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강수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도리의 행동으로 인해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도했다가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제는 정말 놀랐죠. 우도리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강수지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였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도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광우병 같은 거 아닐까요? 요즘 뉴스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강수지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도리가 정말 광우병에 걸렸다면 어쩔 수 없이 도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 우리 우도리는 항상 건강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수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도리가 병에 걸렸다는 의심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박도석 할아버지는 우도리를 데리고 마을 초입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우도리의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도리는 비록 상처가 있었지만 주인과 함께하는 산책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도리야, 너 정말 아픈 거니?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할아버지의 물음에 우도리는 그저 커다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의 한계가 그 순간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와 우도리는 마을 어귀에서 낯선 차량 한 대를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강수지를 찾았고 그들의 표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수지 씨를 찾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들의 말투와 태도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우도리를 데리고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강수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지야, 방금 마을 입구에서 너를 찾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뭔가 수상해 보이더구나. 혹시 아는 사람이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강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강수지는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마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 때문에 온 택배 기사일 거예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강수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강수지가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강수지의 긴장된 몸짓과 낯선 이들의 위협적인 태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도리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 옆에 서서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도리야. 아마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수지는 한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수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할아버지의 물음에 강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물건 배송이 조금 늦어져서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강수지의 설명은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도리를 바라보았고 우도리 역시 강수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빚쟁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주일 안에 최소한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수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수지는 근처 약재상에서 구입한 더 강한 독성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시아버지를 독살할 작정이었습니다. 우도리가 방해한다면 우도리도 함께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강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따뜻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강수지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약초탕을 끓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명목으로 시아버지에게 권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약초탕을 준비했어요.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몸보신 하시라고요. 강수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정성에 고마워하며 약초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구나, 수지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다. 할아버지가 막 약초탕을 들이켜려는 순간 외양간에서 다시 한번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도리가 다시 외양간을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거세게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외양간 벽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저런, 또 시작이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약초탕을 내려놓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강수지는 이를 악물며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도리 때문에 계획이 실패할까봐 초조했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어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도리는 이미 외양간 벽 일부를 부수고 자신의 몸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힌 상태였습니다. 피는 외양간 바닥에 흥건했고 우도리의 눈에는 광기와 절박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놈의 소가 미쳤구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박도석 할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15년간 함께 해온 우도리를 향해 처음으로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도리는 할아버지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양간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상처도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우도리가 뭔가 병에 걸렸나 봐요. 강수지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도리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우도리에게 실망하고 분노할수록 결국은 우도리를 내보내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병이라고? 이건 병이 아니야. 이놈이 날 배신한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도리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도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대로 두면 언젠간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잖아요. 강수지의 교묘한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우도리를 사랑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던 우도리는 이제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외양간을 완전히 부숴버리겠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못된 녀석아. 할아버지가 소리치자 우도리는 잠시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도리의 눈에는 눈물 같은 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외양간 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세게 마치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다 자기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아버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강수지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의사를 불러. 강수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도리가 제거된다면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주의사가 도착했을 때 우도리는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외양간은 완전히 파손되었고 우도리의 몸 곳곳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의사는 우도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강한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분명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혹시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또는 먹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요? 주의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수지의 얼굴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강수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도리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정제를 놓았지만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실망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의 망설임을 본 강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우도리를 도살장에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대로 두면 우도리도 고통스러울 거고 우리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강수지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살장. 그 단어는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15년간 가족처럼 키워온 우도리를 도살장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강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우도리를 보내는 게 마음 아프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러잖아요. 만약 우도리가 이렇게 난폭해져서 아버님을 다치게 하면 어떡해요? 강수지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우도리를 바라보았고 진정제로 인해 축 처진 우도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박우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외양간의 처참한 광경과 우도리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우현아, 우도리를 도살장에 보내기로 했다. 박우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도리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박우현의 항의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이제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봤잖니. 우도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거야. 내가 15년 동안 애정을 쏟은 소가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우현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도리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아버지? 박우현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도살장으로 보낼 거다. 이미 마을 도살장에 연락해놨어. 그 말을 들은 강수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도리가 제거되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시아버지를 독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2억 원의 빚도
도박사들의 위협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밤 박도석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외양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외양간 안에서는 진정제 효과로 축 처진 우도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도리야, 왜 이렇게 된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의 정적만이 그의 슬픔을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도살장에서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도리를 실어 나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우도리는 이미 깨어 있었고 진정제 효과가 떨어져 다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도리야,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도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는 소용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후였습니다. 새벽녘 도살장 트럭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웠습니다. 박도석 할아버지는 이미 밖에 서서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가족처럼 여겨온 우도리와의 이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손은 어디 있습니까? 도살장 직원이 트럭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외양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소가 미쳤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묶어 놓으셨습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도리는 이미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어제 수의사가 놓은 진정제는 아직 완전히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 우도리는 다소 몽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아차린 듯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수지는 집 앞 베란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도리가 이 집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석 아버지, 잠깐만요. 갑자기 들판에서 달려오는 박우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트럭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급박했고 손에는 무언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현아, 왜 그러니?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우현은 할아버지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도리를 보내면 안 돼요.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박우현의 말에 도살장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미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계약은 이미 맺어졌고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소를 실어야 합니다. 직원의 말에 박우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소를 내보내는 일은 미뤄주세요. 제가 비용을 지불할게요. 박우현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현아, 대체 무슨 일이야? 박우현은 할아버지와 강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특히 강수지를 향했을 때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제가 우도리의 이상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외양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도리의 여물통 근처에서 이상한 약초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바구현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구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가루가 뭔지 궁금해서 어젯밤 제가 아는 약초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결과를 받았어요. 바구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약초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건 독성 약초입니다, 아버지.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하면 몇 시간 안에 심각한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초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도리에게 이걸 먹이려 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지는 이제 완전히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수지의 서랍을 뒤져봤어요. 평소에 안 하는 행동이지만 우도리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거기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바구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고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2년 전에 수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한 겁니다. 그리고 사고사의 경우 보험금이 2배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겁니다. 바구현의 말에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수지는 이제 도망칠 생각으로 슬며시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바구현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강수지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도박 빚과 관련된 위협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도박 빚 때문에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도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막으려 했던 거예요. 우도리가 밥상을 엎은 것도 자해를 한 것도 모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구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수지는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후였습니다. 바구현은 그녀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해. 내가 한 짓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강수지는 바구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놓으라고. 2억 원의 빚이 무슨 의미인지 너는 몰라. 도박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몰라. 강수지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5년간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5년간 함께했던 우도리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도리는 외양간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우도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도리야, 미안하다. 내가 날 지키려 했던 거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도리는 주인의 손길에 반응하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주셨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살장 직원은 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안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듯 트럭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도착했고 강수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도박 중독과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시도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우현은 아내의 비밀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석 할아버지와 박우현, 그리고 우돌이는 다시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돌이에게 특별히 맛있는 여물을 주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돌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할아버지의 말에 우돌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거나 광기 어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소의 편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박도석 할아버지는 우돌이와 함께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우돌이의 상처는 이제 거의 다 아물었고 외양간도 박우현의 손길로 새롭게 수리되었습니다. 강수지가 떠난 후 농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돌이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우돌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돌이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두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서로를 구해준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박우현은 마당에서 가을거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수지는 현재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마을에서 새로 온 두부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우현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더욱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을 뻔한 경험이 그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고맙다, 우현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수지의 배신은 큰 충격이었지만 우돌이의 충성심과 아들의 사랑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우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두부 요리와 들깨탕은 가을 저녁의 쌀쌀함을 덜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외양간에 있는 우돌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우돌이를 신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돌이 걱정은 마세요. 이제 다 나았어요. 수의사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잖아요. 박우현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돌이가 날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저렇게 상처 입혔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돌이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15년 동안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박우현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잠시 식사를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그때 우돌이의 마음을 몰랐을까? 왜 강수지의 진심을 보지 못했을까?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 박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강수지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오히려 우돌이만이 그녀의 본 모습을 꿰뚫어 봤던 거죠. 아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현아, 내가 그날 아침 빨리 돌아와 주지 않았다면 우돌이는 이미 도살장에 가 있었을 거고 나도. 말을 끝맺지 못한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우현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잖아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우돌이는 아직 깨어 있었고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반가운 듯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우돌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우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돌이는 그 손길에 기대며 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내가 불안해하면 이유가 있는 거라고 믿을게. 할아버지의 약속에 우돌이는 다시 한번 울음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걱정 마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수지의 재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강수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시작된 그녀의 범행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우현은 아내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우돌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강수지와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우돌이. 우리 셋이 평화롭게 살아요. 박우현의 말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돌이와 함께. 할아버지의 말에 마당에 있던 우돌이가 마치 이해한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나 고통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와 안정, 그리고 깊은 신뢰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들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우돌이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고 박우현은 아버지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돌이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인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이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씨앗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면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돌이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더 잘 보살펴 줄게. 약속하마.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약속에 우돌이는 편안한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박도석 할아버지와 우돌이 그리고 박우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뢰와 충성,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